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현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새벽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이 렘데시비르가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이게 향후 코로나19 관련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이게 뭐 사실 얼마나 시장에 이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렘데시비르 덕분에 조금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도 계속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해석을 좀 해드려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렘데시비르가 어쨌든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처방을 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렘데시비르 이제 처방을 받고 이제 완치 판정을 좀 받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 렘데시비르를 이제 처방을 했거든요. 표준 이제 치료법으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바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또 논란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렘데시비르를 처방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들 얼마 전에 또 뭐 WHO에서는 실제로 뭐 큰 유효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렘데시비르를 미국 FDA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식 사용 승인을 해줬다라는 건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에 있어서 그 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 승인과 관련된 이 허들 자체가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저는 이슈가 좀 생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도 이제 많은 치료제들이 긴급 사용 승인 내지는 정식 사용 승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고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스모킹건을 하나 가지고 히든카드를 하나 가지고 선거 막판에 또 지지율 역전을 한번 노려보는 이벤트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와 관련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대선 전에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오늘 뭐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렘데시비르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20%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런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가 또 음봉 맞으면서 빠져버리고 눌러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파미셀이 한 20% 넘게 또 급등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서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맥스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요 회사도 사실 이제 렘데시비르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원료 의약품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제 그런 호재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렘데시비르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좀 됐었는데 요 종목은 뭐 워낙 좀 시가총액이 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또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O 기업들 중에 이틀 전에 이제 녹십자라는 회사가 또 CPI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이제 백신 이제 협약 내지는 뭐 그 공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회사로부터 5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 역시 CMO 계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저께도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오늘 전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26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리고 CMO로 SK케미칼 그렇죠. SK케미칼도 오늘 장중에 뭐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또 아미코젠이라든지 그다음에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련해서 같이 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미국의 이제 면역 암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강하게 조금 들어오면서 그나마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슈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좀 확산이 좀 되고 있죠. 누군가는 치료제나 백신을 또 개발을 하게 될 거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군부를 다시 이제 좀
짚히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말씀, 이 CMO 관련주와 원료의약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흐름을 잘 지켜보자. 이 정도로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신 종목들 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언급해주신 HSD 엔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제 되게 좀 뜬금없는 종목이었죠. 네.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HSD 엔진. 사실 어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제는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텼고 오늘은 약간 뭐 한 1, 2% 정도 이제 눌림목 좀 만들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하단 추세가 또 잘 잡혀 있는 기업이고 조선업 특히나 그 중에서도 LNG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이슈다.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9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이제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900원 목표가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10월 14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필옵틱스인데 이 종목 우리가 어제도 리뷰했는데 네. 오늘은 흐름 어떠하죠? 어제 리뷰해드리고 오늘 7% 넘게 장 초반에 급등세가 조금 나타났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삼성 SDI와 2차 전지 이제 노칭 장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매출의 성장폭이 상당히 좀 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좀 납품을 하면서 OLED 플렉스블 OLED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UTG 커팅 장비를 삼성전자 쪽으로 상반기 때 벌써 50억 가까이 이제 수주를 좀 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수급적인 이슈들 130억 원 정도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왔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28일이 이제 주급 납입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130억이 이제 회사에 현금으로 이제 납입이 되고 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장비 생산 설비에 이제 투자도 하고 운영 자금으로 이제 쓰겠다. KB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이제 130억 원의 투자를 이제 한 거다. 매수 단가가 14,250원이기 때문에 지금 13,800원짜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기관 투자자들이 130억이나 이제 투자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틀 전에 또 이 필옵틱스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어요.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건 전환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청구권의 행사가 들어오고 나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주식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환 사채의 소유주가 누구냐? 바로 삼성벤처투자예요. 삼성벤처투자가 이제 지분을 5% 넘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필옵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는 요 회사의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인 거고 2대 주주로 바로 삼성벤처투자가 이제 등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필옵틱스는 명실공히 삼성그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해 나갈 거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또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쪽이라든지 또 플렉스블 OLED 장비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쪽까지 핵심적인 장비들을 삼성그룹 쪽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28일 그리고 다음 주 30일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정을 좀 받은 자리에서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선점을 좀 해놓으신다면 다음 주에 아주 강한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은 두 가지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 문자 사연 최대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가볼게요. 영미 씨 도와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8092님의 사연이에요. ABL 바이오 37,000원의 비중은 32%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좀 얻어맞았어요. ABL 바이오도 사실 9월 달에 이제 37,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었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저점이 어디까지 추락을 할 줄 모르고 빠지고 있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바닥 잡는 이제 신호가 좀 나오고 있어요. ABL 바이오도 장중에 한 3, 4% 가까이 저점 회복 시도가 조금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ABL 바이오 3만 원이 깨지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냥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25,000원 정도가 지지가 좀 돼준다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은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면역 암학회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사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변수가 뭐냐면 이제 양도세 가세 3억 대주주 요건 이것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변수가 있기는 한데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에서는 정부가 이제 뭐 전향적
긍정적인 자세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히려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3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 우리 바로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매니저님. 김진민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오일솔루션인데요. 56,0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5G 장비 종목들 그래도 매수 단가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으셔서 그렇죠.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뭐 이런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뭐 낙폭이 좀 크기도 컸었고 특히나 어제 상당히 좀 하락폭이 조금 크게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어제 이제 과기부 장관이 이제 국감장에서 28GHz 소위 말해서 이제 앞으로 국내 이제 5G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저주파 대역 말고 고주파 대역대 28GHz 이상 서브6 이상의 이제 고주파 대역대에 투자를 언제 할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당장은 전국 이제 상용망을 깔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5G 종목들은 뭐 국내 투자도 국내 투자지만 결정적으로 뭐 KMW,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이제 주가의 모멘텀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쪽에 있는 거니까요. 미국을 필두로 한 해외 투자의 사이클은 3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뭐 빠질 자리까지는 다 빠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비중이 얼마 많이 없으시면은 뭐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단가를 조금 조절을 좀 해놓으시고 4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1차적으로는 57,000원, 2차적으로는 63,000원 정도 가격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가 알차게 준비한 원샷 함께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자, 조정을 충분하게 받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자동차 부품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15,100원의 SL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빅베스 3분기 때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냥 급락 출발했었다가 그날 그대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 중에 하나 바로 SL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 그리고 샤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3년 동안 뭐 실적이 워낙 좀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7,2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3분기 이제 실적의 기대감이 모락모락 좀 피어오르면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내는 14,000원대를 이제 강하게 좀 뚫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상승 전환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회사가 아마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 매출액은 한 6,300억 정도니까 아주 잘 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의 부진을 아주 깔끔하게 좀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동사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지난 5월에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네요. 네, 거래 정지가 된 거는 회계 투명성 논란, 소위 말해서 뭐 법인세 이제 이연 법인세 처리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이런 걸 이제 또 관행적으로 이연 법인세 회계 처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심사 대상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됐었다가 자회사 지분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연 법인세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좀 해소를 하고 7월달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적인 이슈까지 이제 말끔하게 해결한 상태에서 실적까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현대차 또 정의선 회장께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램프라든지 샤시를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G80 모델을 제외한 제네시스 모든 브랜드의 램프라든지 샤시를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SL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제네시스의 이제 SUV 모델 GV80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엔진 결함과 관련된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긴 했었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쵸. 후속작으로 이제 지금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GV70이 예약 판매가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인기를 많이 네. 받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출시될 텐데 역시나 GV70에도 램프라든지 샤시를 이제 다 공급을 한 상태고 북미 시장으로 이제 공급될 GV80이라든지 G80에도 요 동사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샤시라든지 램프들이 탑재가 좀 될 거다. 요렇게 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8,000원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3,700원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원킬 종목으로 SL 편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서브 원샷원킬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5,640원에 한컴 위드라는 종목을 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중소형주인데 요 회사는 이제 보안 솔루션 PKI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PKI라든지 암호 기술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혹시 기업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한 거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오신 건가요? 비트코인이 이제 1,400만 원을 또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도입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신다면 실제로 이제 이 가상화폐가 미국에서도 아마 좀 인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어저께 테마성으로 이제 묶여 있는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한컴 위드는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제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한컴 그룹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오.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도 뭐 6,000원을 넘어가서 한번 급등이 한번 진행이 좀 됐었다가 살짝 이제 월선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단기 조정을 좀 거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또 질문도 하나 갑자기 들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도 왜 또 맞아요. 원래 사실 이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시장이 커지고 데이터의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정말 좀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이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댐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종착역으로 갔을 때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또 가장 핵심적인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도 만들어 놓고 있고 실제로 가상화폐 도입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는 이런 단기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부각이 한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 5,64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죠. 목표 네.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5,2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매니저님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